자, 이제 224페이지 자금에 따른 분류할 건데, 지금 제가 쓴 이 주택 있죠? 이 주택을 자금에 따라 또 분류를 또 한 거야. 예. 야, 이 주택은 뭐야? 이 주택은 뭐야? 이 주택은 뭐야를 또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란 거는 돈이죠, 돈. 그러니까 무슨 돈을 갖다가 지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만든 건데, 맨 위에 국민주택이 있고, 들어보셨죠?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걸? 국민주택 그러면 국민을 위한 주택 그러면 안 돼요? 응? 고상철 뭐야? 고상한 철이야? 그 말 그대로 하면 돼. 국민주택 왜 만들었냐? 주택 도시 기금의 지금 자금을 지원을 받은 거야. 기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을 해가지고 또는 개량을 해가지고 건설하는 건데 호당 세대당 얼마 제곱미터라고 됐어요? 85제곱미터라고 됐어요. 우리 혹시 85제곱미터가 몇 평이라고 그랬지? 제곱미터를 평換算할 때 곱하기 몇 하라고 그랬어 제가? 3. 나온 값에 숫자 앞으로 땡기고 플러스 2 뒤에다 하랬죠. 벌써 뭐 3주 전이라 안 했어 내가? 했었잖아. 그럼 3, 5, 15, 38 있어. 25.7평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5.7평인데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살던 집 규모가 85제곱미터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 이 정도는 사람이 필요하다. 몇 인 가구가 기준이었다고 그랬지? 4인 가구가 기준이다 보니까 방 3개에 방 3개, 엄마 아빠 방, 애들 방 2개, 그리고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욕실 하나였는데 그게 최소한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지금 1988 요즘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1988 안 봐? 자기 볼 것 같은데 안 봐? 우리 세대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제 1988 때 제가 그 뭐야 우리 꿈나무였거든. 올림픽 꿈나무였어요 저는 그때. 근데 그 1994보다 1988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 거기서 정보라 너무 좋아. 거기 이해 또 안 된다 또 여기 어떻게 하냐. 예. 대화가 안 돼요. 뭐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잠만 자요 맨날. 예.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인생을 뭘로 즐기는 거야? 거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슬슬 서울의 인구가 88년도에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서울시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이 모여 있는데 집이 별로 없어서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해 주고 싶은데 산업화 과정에서 1970년대 전부 다 계속 서울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일단 돈을 만들어야겠다. 국가 정부에서 그럼 만드는 돈을 우리는 기금이라고 그래요. 정부가 만드는 돈은 기금, 지자체가 만드는 건 특별회계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자금을 빌려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던 거야, 이렇게.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와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한 다음에 여기다 주택을 짓는 거야, 이렇게. 주택을 지어서 이 주택을 집 있는 것들한테 집 없으신 분들한테 집 없으신 분들 그 당시 집 없으신 분들 있는 것들은 가라 막 이거 있잖아요. 가라. 없으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하겠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공급하려면 일단 돈을 마련해야 정부가 기금 마련한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주택을 짓겠다 해서 국민주택기금이란 걸 1970년대 초반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만들어서 이 기금 가지고 돈을 들여서 지었어. 그럼 이거를 이제부터 국민주택이라 하자 이렇게 한 거야. 무슨 주택이라 하지? 그럼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건설해서 공급을 해줬어. 싸게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50평짜리야. 받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집을 괜히 산 거야. 관리비 많이 나오지, 방 크지, 청소하기 힘들지. 그러면 가장 맞는 면적은 우리나라 4인 기준 잡았을 때 방 3개, 부엌 하나, 거실 하나다. 그때 잡아놓은 게 85제곱미터예요. 기준을. 그럼 얼마보다 작게 짓는 게 맞겠다. 85. 그래서 한 가구당 얼마 이하로 지어야 돼? 85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이 뭡니까? 그러면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 이하로 지은 거. 그거를 국민주택을 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택 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택 도시기금법이란 걸 만들면서 이걸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앞에 주어가 국민주택 기금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주택 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야. 옛날에는 국민주택 기금이었는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누구? 박지성이 광고하는 거야 이거.
주택 도시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뭐 TV도 또 안 본다고 그랬지 아까. 예. 그래서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 거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지금 핵심이에요? 기금이라는 단어예요. 기금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 기금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절대 국민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답 찍으시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자 잡아요. 85점 이하로 지라고 그랬지 지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에 4인 가구가 평균이긴 한데 5인 가구, 6인 가구인 지역이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85제곱미터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주로 서울에 5인 가구, 6인 가구가 많아요. 지방에 많아? 지방에. 도시 지역인데 도시 아닌데. 도시가 아닌 지역에 읍하고 뭐예요? 면. 이런 지역은 농한기만 되면 생겨요. 그러면 안 되겠다. 얘는 좀 크게 져서 100까지 짓게하겠다. 그래서 100제곱미터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는 얼마까지? 100. 그래서 거기 가로에 읍면은 100 이하라고 써놨죠. 원래는 도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100 이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냅니다. 국민주택 원칙적인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다. 맞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다. 맞죠?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85 이하다 이러면 안 되지. 국민주택 최대 규모는 얼마 이하다? 100 이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옛날에 2003년도 문제인데 2003년도에 뭐가 나냐면 다음 중 국민주택 규모 최대 국민주택 규모는이었어요. 답이 문제가. 그러면 85, 95, 100, 150 어느 거예요? 100이 답이었어요. 그거 문제라고 낸 거야. 많이 안 쉬워? 나만 쉬운 거야? 쉽잖아요. 그럼 두 번째 거 보세요. 거기 밑에 국민주택 뭐라고 써있네? 됐어요. 이제부터 제가 지금 무슨 분류하고 있는지부터 가야지. 제가 뭐에 따른 분류하고 있는 거죠? 자금에 따른 분류. 근데 아까 전에 국민주택 그러면 무조건 무슨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기금이에요. 기금 지원받아 건설 계획되는데 얼마 이하로 지은 거. 85 이하로 지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은 얼마. 그러니까 세 글자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시험장 갈 때. 근데 국민주택 등이라고 썼거든요. 국민주택 등. 이건 꼭 외워야 되는데 고상철 등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고상철 등. 등이라는 건 여기 장동건하고 원빈이라고 그랬어요. 장동건하고 원빈. 안 쓰면은 시험이 힘들 거야. 꼭 써놔. 고상철 등 그러면 우리나라 얼짱 3인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상철 등 할 때 고상철, 장동건, 원빈 3명을 한꺼번에 말할 때 불편하죠. 원래 4인방이었었어요. 이병헌도 있었는데 이상한 얘기 걸려가지고 얘가 지금 잘렸지. 그래서 지금 얼짱 3인방으로 줄은 거야. 그래서 기타 등등등등등 할 때 귀찮으면 하나를 뭘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제일 주된 거는 뭐고? 그렇죠. 고상철 외에 기타 등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국민주택 등 그랬죠. 그럼 뭐에다가? 그렇죠. 국민주택에다가 등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주택에다가 국민주택에다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건설한 거, 지자체가 건설한 거,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건설한 건데 얘네가 건설한 건데 얼마 이하로 지은 거 말하냐면 85 이하로 지은 거예요. 그럼 잘 봐봐요. 지금 뭐에 따른 분류하고 있죠? 그럼 이 국민주택은 무슨 돈? 기금. 그러면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LH공사는 얘네는 공공자금이잖아. 그러면 기금하고 공공자금 받은 것들은 다 뭐라고 통칭해버리겠다. 국민주택 등이야. 그러면 기금도 안 들어가고 공공자금도 안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뭐겠네? 민영자금이죠. 그러면 얘 국민주택의 반대말은 뭐겠네 그럼?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 등의 반대말은 뭐예요? 민영주택은 뭐냐 그러면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결론은 기금하고 공공자금 안 들어가면 다 뭐로 보겠다? 민영. 그럼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현대자금 갖고 지었어요. 그럼 그 돈이 기금도 아니고 공공자금 아니잖아. 그럼 걔는 무슨 아파트예요? 민영 아파트인 거야. 근데 저기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101동 해놓고 여기 위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아파트죠? 옛날에 말하던 주택공사잖아. 주공에서 지은 거야. 주공이면 요거 얘기하는 거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지금은 이거 바뀌었지. LH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뭐야? 국민주택 등에 해당한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 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네. 옛날에 요거 하나 더 있었어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있었는데 그게 이게 삭제됐어. 폐지돼서 없어져서 지금 3개 남은 거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밑에 폐지라고 써놨을 건데 그 그림의 중간에 주택 큰 주택 해놓고 밑에 왼쪽에 국민주택,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이거 쓴 거 아니야 판서? 거기 맨 밑에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해놓고 폐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아닌 자가 건설한 60초 8호 이하의 주택을 민간건설 국민주택을 했는데 현재 법생에서 9월 달에 폐지가 돼서 이제는 이거는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옛날에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씁니다 이런 말. 그럼 이제 종류 몇 가지 남은 거네? 3가지. 그럼 거기서 국민주택이라는 표시 딱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고? 기금. 얼마 이하로 지어라?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 안에 넣으면은 100. 국민주택 등 그러면 제가 화살표 관계 2개 있죠. 국민주택 플러스 국가 등이 건설한 건데 결론은 기금하고 무슨 자금? 공자. 그거 지으면 다 국민주택 등이고 그거 아니면 다 뭐라고 부르겠다. 민영주택 한대요. 자금에 따른 분류한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주택의 분류는 됐고 해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주택을 지으려면 이거 해볼까요?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톡 튀어나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인데 용산. 이렇게 한강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여기 용산이야. 그 정도는 알아야지. 서울 사는데 강서구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이 라인으로 쭉 내려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시가 하나 있어. 무슨 시에? 수원. 두 번째 만나는 시가 하나 더 있어. 화성. 한 개를 못 마시네. 씨. 화성 동탄이잖아. 예. 쭉 가면 하나 또 있어. 뭐 나와요? 평택. 예. 여기가 KTX 라인인 거야. KTX 라인이에요. 이쪽으로 라인이 이제 도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축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중간에 가운데고 이쪽이 이제 바다겠죠. 이쪽이 바다야. 그럼 여기서 한국 낀 데가 어디야? 세 개 중에 평택. 그럼 평택항이야.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사통팔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택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발한 게 아니라 축에 맞춰서 간 거란 말이야. 그 국토종합계획상에서 어디를 도심으로 할 거냐, 부도심으로 할 거냐 다 지도상에서 성금은 나와요. 성 거본 적 없죠. 근데 똑바로 긋지는 않고요.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면 붙여서 져요. 중간쯤에다 져야 돼. 그러니까 거의 중간쯤 여기 있는 땅, 기획부동산 여기 있는 땅 찍는 거예요. 어느 땅일지 몰라도.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서 도로라는 걸 하나 외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1988년도에 어느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냐면 어느 분이? 친구 백담사로 보내버리신 분.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의 인구 너무 많으니까 수도권 인구를 좀 약간 분산시켜서 위성도시 만들겠다 해서 5대 뭐 만든 거예요? 신도시 했어요. 여기 성남에 뭔당? 여기 일산에. 일산 고향이 뭐예요? 일산, 중동, 평촌 3번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싹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줬죠 전부 다? 아파트 줬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요 땅 있죠 땅. 이건 이제 택지개발 사업을 한 거야.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해당 지역을 싹 밀어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지? 공동주택이잖아. 그러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요거 조성한 거예요. 요 조성한 거 요 땅 비싸게 했을까요? 싸게 팔았을까? 국가가 택지 조성 싹 해가지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분양해서 애들한테 아파트 지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했겠지. 공공 목적으로 조성한 땅이다 해서 이걸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택지개발사업, 무슨 개발사업, 무슨 사업, 개발사업 되게 많겠죠. 이런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무슨 주택을 지으려고? 공동택을 지으려고 조성이 된 땅은 뭐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 공공택지.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공공택지라고 보이십니까? 거기 보시면 공공택지를 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결론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단어네? 그렇죠.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 밑에 1번에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사업 있죠.
그 2번에 택지개발 사업 써 있나? 그리고 1번에 뭐 국민주택 건설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종류가 9개 있잖아요. 그 9개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사는 거지, 인생. 예. 그러면 9개 종류 중에서 조심할 거 제가 글씨를 진하게 해놨거든요. 그 중에 5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긴 사업인데 가로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에 수용 사용 방식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하나다. 즉 환지 방식은 제외된다 해서 글씨 진해졌죠. 자,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뭐 건설하려고 한 거지? 뭐 지려고 한 땅이야? 어? 공동택지 지려고 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도시개발 사업 했었죠. 도시개발 사업 방식 중에 수용 방식 있고 환지 방식 있어요. 자, 수용하고 환지 중에 땅값이 비싸면 이거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땅 소유자들한테 야, 너 나갔다가 다시 줄게. 땅 주는 거죠. B한테 너 나갔다가 다시 주는 거. 이거 환지 방식이야. 환지로 조성이 됐어 이거. 이렇게 조성이 됐고 수용이라는 거 싸면 그냥 확 뭐예요? 밀어가지고 매입해 보는 거죠. 대규모로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짓는 주택은 아파트가 단독주택일까? 아파트는 무슨 주택 짓겠네? 공동주택 짓겠죠. A가 100평 있었는데 나갔다가 50평 받았어요. 50평에다 아파트 짓까요? 단독주택 짓까요? 단독주택 짓 거야. 그러면 둘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은 한 거죠. 근데 공동주택 건설하는 땅은 뭐야? 공동주택은 수용 방식이잖아. 그럼 얘는 단독택이니까 얘는 공공택지가 아니겠네. 그럼 무슨 방식만 공공택지예요? 수용 방식만 공공택지인 거라. 그래서 무슨 방식은 제외. 환지 방식 제외 그 얘기예요. 예. 그럼 다음 중 공공택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그럼 그거 틀린 거죠. 환지 방식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환지란 단어가 보이면 답인 거야. 근데 사업 9개를 외우고 있으면 인생 힘들어지는 거라고. 사업 9개 읽어둔 다음에 무슨 방식은 아니구나를 기억하는 거야. 환지 방식은 공동주택 용지가 아니라 단독택 부지니까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발 이해된 거죠? 예. 됐고 오른쪽에 주택단지 가겠습니다. 거기 주택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그러면 그릇단자 쓰거든요. 아파트를 짓 때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거든. 상가도 짓고 복리시설도 짓고 하니까 거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그 주택 아파트 지면서 따라가는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하나의 단위의 토지를 뭐라고 불러요? 주택단지. 혹시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들어봤죠? 프로지오 1단지, 프로지오 2단지 있잖아. 그 단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밑줄 치세요. 각각 별개. 밑에 1, 2, 3, 4가 지나가면 한 개의 단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나눠져서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근데 거기 1번에 뭐가 지나가는지 한번 볼까? 1번에 뭐 지나가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거 지나가네?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아파트를 막 쳐놨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철도가 지나간대. 철도,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철도면 엄청 빨리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아파트 살던 사람들, 관리하던 사람들이 여기다가 요동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못 가죠. 못 간다는 얘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뛰지 않는 이상 못 가는 거야 이거. 그럼 이걸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얘는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보겠다 이 뜻이야. 중간에 뭐가 지나가면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정도 지나가면 별개 단지로 본다 이 뜻이야. 그리고 거기 2번은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폭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여기 20m야. 일반 도로인데 무슨 도로야 지금? 요 너비가 20m 이상인 거야. 그럼 상당히 넓죠. 그 정도 되면 여기 2단지, 3단지로 구분하겠다 그 얘기예요. 몇 미터? 그럼 만약에 25m 일반 도로면은 벽의 단지죠. 근데 만약에 15m면 하나 단지란 뜻이야. 말뜻이. 3번. 폭이 8m 이상의 도시계획 이 정도로. 요거 폭이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예요. 도시계획상 현재 예정이 돼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 예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조만간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개 단지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9m짜리 도시계획 예정도로면은 2개 단지야, 1개 단지야? 2개 단지야. 근데 5m짜리 도시계획 예정도로 지나가면 하나 단지다 그 뜻이에요. 이해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국 몇 도라고 그러지? 전국 이거 8도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도는데 20일 걸려. 이거 외워둬야 돼. 8도 며칠이야? 20일. 8도 20일. 8도 20일. 8m 이상의 뭐야? 도시계획 예정도로. 20m 이상의 뭐야? 일반 도로. 그래서 시험에서 바꿔서 내고 하는 거야. 8도 20일. 8m 이상의 뭐야? 도시계획 예정도로랑 21. 20m 이상의 무슨 도로? 일반 도로. 우리 기출문제 지문 제가 낼 테니까 이 지문이 맞는지 확인하면 OX만 하시면 됩니다. 15m의 일반 도로로 구분이 되면 하나의 단지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기출문제예요. 네. 15m 일반 도로 구분이 된 거예요. 15m가. 그럼 하나 단지다. 맞죠? 네. 몇 미터 이상? 8도? 20일 이상이면 20m 이상이면 벽이 단지잖아. 20m가 안 됐으니까 하나 단지다. 맞다. 해서 5가 맞는 거라고. 정말 이해된 거죠? 그래서 맞는 거 고르세요. 그럼 답이 1번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거기 4번에 대통령 영의정은 의미 없고 그 암기비법에 한번 외워두시라는 거야. 8도 20일. 그래서 뭐 알아두기 한번 읽어두시고 사업 주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건축주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짜서 대지를 싹 조성할 사업 계획 짜서 승인받은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자를 뭐라 한다? 사업 주체. 대표적인 사업 주체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등록한 그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고자 대중사업 하고자 한 등록업자, 그 밖에 기타 사업을 하는 자. 그냥 여기서는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는데? 사업 주체. 주택조합. 잘 나옵니다. 주택조합 이거. 일단 종류만 일단 기억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하나 해줄게요. 주택조합 그러면 주택조합 여러분 혹시 들어볼 때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내가 만약에 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왜 가입하는 거냐? 뭐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걸만 아시면 돼. 주택조합이라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없는 사람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야. 결성해서 땅을 매입해. 십시일반 돈 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건설할 회사를 선정해요. 얘가 아파트를 짓는 거야. 짓고 나서 이 아파트를 그 조합원들이 돈 냈잖아요. 그네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중간에 그 차익을 먹는 회사가 없죠. 나는 그러면 이 주택을 싸게 내가 땅 사서 건물 지을 때 단독 짓는 게 아니라 십시일반 모아서 땅 줘서 아파트 짓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일반 현대건설 지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보다 싸게 받겠네. 원가로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 지역조합 가입해서 아파트 받으면 2억인데 일반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으면 3억이야. 그럼 나 얼마나 싸게 사는 거네? 1억 싸게 사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없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맨 처음에 없는 사람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였단 말이야. 무주택자들이 모여요. 근데 문제가 무주택자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돈이야. 돈 내라고 하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중간에 이제 돈을 내놨는데 그 돈 갖고 누가 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선 무산돼가지고 그놈 잡으려고 뭐 싱가포르 가고 필리핀 가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 문제가 많았었던 거야. 그리고 지역조합에 가입을 딱 했는데 아파트를 만약에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시공자를 큰 회사가 들어올 것 같아. 200세대짜리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가 안 들어오고 작은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브랜드가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 200명이 모여가지고 땅 산 거예요. 땅 사서 여기다 아파트 지은 거야. 아파트 짓는데 큰 회사는 돈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작은 회사 선정한 건데 내 꿈은 옆에 있는 5천 세대 레미안에서 사오라 보는 게 꿈이에요. 레미안. 뭔 리안? 레미안. 근데 건설회사 삼성물산이 안 들어와. 그래서 얘네들 아파트 이름이 러미안이에요. 예. 러미안. 러미안. 그럼 여기 러미안 사니까 이제는 여기 이제 입구 들어가면 여기까지 올 때는 괜찮아요. 그럼 이때부터 바로 앞에 레미안 있고 러미안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두리뭉 나 없으면 쏙 들어가야지. 예. 맞죠? 옛날에 나이커라고 아세요? 나이커? 나이키 말고 나이커 있어요. 선 하나 더 간 거. 예. 그래서 맨날 그거 가리고 다니잖아 이렇게. 기억 안 나요? 나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가 지역조합을 가입해서 받으면 싸게는 받아. 근데 문제가 팔 때가 문제인 거예요. 팔 때가. 얘 2억 주고 샀어요. 얘 3억 주고 샀어. 나중에 얘 5억 주고 파는데 얘 나중에 2억 주고 팔아요. 안 사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안에서 정부 정책상 조합이 직접 집을 매입을 원가로 하게 되면 싸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애매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들도 해주겠다.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도 한 채 정도 가진 사람은 가입을 하겠대요. 그래서 약간 고급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이렇게 짓지 말고 약간 고급화 돼가지고 타운하우스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가자 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이거나 있어도 돼. 하나 있어도 되는데 작은 주택 가진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60제곱미터 이하짜리 전용 면적 60 이하짜리 한 채였는데 이번에 법을 바꿔준 거예요. 85 이하 가진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거나 얼마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가입 가능하게 해준 게 지역 직장조합이에요. 그럼 이제 조합의 개념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죠. 그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해볼까? 주택조합 이렇게 하는 거야. 주택조합 그러면 이제 지역조합하고 무슨 조합 있어요? 직장조합하고 무슨 조합 있네? 리모델링. 그럼 이제 지역이라는 건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직장은 동일 직장의 법인 근로자들이 모인 거야. 그럼 얘네들이 모였는데 자격 요건이 아까 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집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라고 했다가 60 이하 한 채를 가진 사람도 된다고 했다가 지금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제 말이 된 거지 이거? 그럼 이 사람들 가입을 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생겨요. 리모델링은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A야. 여기 100명이 산대요. 그러면 자기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는 거라. 그럼 얘네들도 요 뜻을 같이 한 사람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지네가 나갔다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설립하라는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합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세입자가 모여야 돼요? 소유자가 모여야 돼?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자가 모여야 되잖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주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뭐로 바뀌어요? 소유자.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결성한 조합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리모델링을 왜 하는 거냐? 이거부터 해야지.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노후화되는 거를 조금 더 뭐 하고요? 억제하거나 기능을 조금 뭐 하려면 향상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뭔데? 증대. 그래서 증축하고 대수선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던데. 증축이라는 건 옆으로 가면은 무슨 증축이라고 그러죠? 수평 증축이라고 그러고 위로 가면 수직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뜯어 고치는 거야. 주요 구조. 그걸 뭐라고 그래? 대수선. 그럼 잘 보세요. 지난주에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보세요. 대수선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 뭐 할 때? 건축법 할 때. 증축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중에 하나잖아. 이 건축 뭐 받아야 되죠? 건축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잖아. 대손도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럼 리모델링은 결론은 허가 받는 거예요? 사업계 승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허가란 말 써요. 리모델링은 사업계 승인이란 말 안 써.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증가되는 세대수 봤더니 이게 32개가 증가됐어. 몇 개 이상을 지어낸 거네. 30개 이상 증가낸 거죠. 그때는 사업계 승인 받아 이렇게 됐어요. 일단 리모델링은 원래는 뭐 받는 거예요? 허가 받는 건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됐을 때 그때는 사업계 승인으로 가겠다 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증대예요. 증축하고 대선하는 거니까 허가 받는 건데 그 증가되는 세대수가 몇 개 이상이 됐다면 30개 이상이면 이때는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 받겠다로 바뀌는 거니까 그거만 유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조합은 세 가지 종류가 이거는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을 얘는 기존에 있던 거를 뜯어 고치고 증축하고 대선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겠네. 그래서 동의 요건이 여기가 만약에 세 동이 있었다고 그럴게요. 세 동 있으면 이 두 동을 하자고 그러고 이 한 동이 안 한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면 각 동의 동의를 얻어야 돼.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얼마 얻어야 돼? 3분의 2. 그러면 90세대, 90세대, 90세대였어요. 그럼 최소한 얼마나 얻으란 얘기야? 60세대, 60세대, 60세대 돼야 돼. 여기는 90인데 여기가 만약에 59세대다. 그럼 못하는 거야. 일단 각 동별 얼마? 3분의 2. 그리고 전체 있죠, 전체. 전체에서도 얼마? 3분의 2. 그러면 39, 27, 270세대죠. 그 중에 3분의 2면은 얼마? 180세대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냥 한 동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 동만 있는 경우 그냥 3분의 2 얻으면 돼. 동의 요건이 다 뭐로 됐네? 그래서 되게 쉬워. 리모델링은 동의 요건이 쉬워요.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동의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와 3분의 2. 전체 동의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한 동만 하면 그 한 동의 3분의 2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합이 있구나 정도 정의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합 들어갈 때 기본서 할 때 할 거고. 자, 입주자라고 썼는데 잠깐만 민법 시간에 저 아파트 가진 사람을 뭐라 부르죠? 아파트 가진 사람을 뭐라 부르지? 그 아파트의 소유자. 근데 여기서 주택법에서는 소유자란 말 안 쓰고 입주자란 말 써요. 소유자란 말을 뭘로 바꿨어요? 입주자. 그리고 소유한 자, 소유의 직계 존비속 가족들을 한꺼번에 입주자라고 그래요. 거기 주택을 공급받는 자, 소유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계는 다이렉트를 말하는 거죠. 존이면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위로. 비는 아래로. 우리가 5대조까지 제사 지내거든요. 5대조까지를 존속이라고 그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5대조까지 제사 지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존속, 아들내미, 딸내미 이거 뭐야? 비속. 걔네들은 같이 살면 다 뭐야? 입주자야. 그래서 옆에 민법상 소유자를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입주자. 사용자라고 나왔죠? 혹시 민법에서 빌려 쓴 사람을 뭐한 차인? 임차인. 근데 여기서는 사용자라고 하는 거 같은 말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민법상 임차인을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사용자. 그리고 관리주체라고 나왔는데 잠깐만. 아까 제가 사업주체사로 썼죠. 근데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면 요거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걸 관리 뭐라고 하죠? 주체라고 그래. 관리주체. 그럼 관리주체가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는데 혹시 사업주체가 입주 이거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권서 받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 입주자들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입주할 때 입주자가 과반수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자가 과반수 입주를 하면 기존에 이거 살고 있던 사람 입주 과반수 입주하면 얘네들한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회의. 각 동대표 뽑아가지고 회장 뽑은 다음에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야.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사결정 기구지 관리주체가 아니거든. 관리주체가 4명인데 4명 중에 얘를 맨날 집어넣고서 다음 중 관리주체가 아닌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답이 항상 뭐예요? 입주자 대표회의야. 그럼 입대를 외우는 게 나을까? 4개 외우는 게 나을까? 입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나머지는 4명 있었는데 입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일단 1번에 자치관리하면은 관리사무 소장이 관리주체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3번에 주택관리업자고 2번 입주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겠죠. 인수인계 전까지는 누가 관리주체고? 사업주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4명 중 아닌 거 골라라. 그럼 오른쪽에 있는 별표에 뭐 있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주체 아니다. 저로 정답 나오니까 알아듣고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사결정 기구지 뭔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뒤에 넘기면 리모델링 나왔네. 거기 리모델링 한번 볼게요. 자, 그 리모델링이 아까 2가지 목적 때문에 했거든요. 노후화 억제해서 기능 향상해서 뭐 하려고? 증대. 그럼 봐봐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다음 행위하는 거. 1. 먼 수선, 대수선. 이 사용검사일이나 잠깐만 증대할 쓰니까 지금 대는 나온 거죠. 그럼 증이라는 거는 뭐였지? 증축을 하려면 이 요건이 맞아야 돼요. 사용검사이나 사용승인 받고 몇 년 이상이 지나서 그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의 10분의 3이면 몇 퍼센트네? 30%. 또 전용 면적이 가로에 85 미만이면 몇 퍼센트까지? 40%까지. 뭐 할 수 있는 거? 증축. 그러면 증축한다고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이내가 원칙이에요? 30%. 그럼 만약에 이 아파트가 30평짜리 아파트였다. 그럼 얘는 이 아파트 30평짜리였어요. 그럼 얘 나갔다가 몇 평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 39. 네, 너무 어려운 걸 했었어요. 네. 여기 30평에 30%면 얼마예요? 3, 3은 그 9평이 증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9평 증축되니까 39평 된다 그 얘기. 최대로 했을 때 이거를 60평 줄 수는 없다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30% 이내로 하는데 이게 85 미만짜리 막 60제곱미터짜리 13제곱미터짜리는 30% 너무 작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몇 프로까지 해주겠다. 40%까지. 그래서 이걸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하는 것도 별도로 증축할 수는 있고, 그리고 3번은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일단 보세요. 2항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의 수가 1000세대면 1000세대의 15%면 얼마죠? 150. 1000세대의 15% 150이잖아. 그럼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150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행위, 이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아까 20개가 증가되면은 뭐 받아야 되지? 건축허가. 25세대가 증가되는 거 건축허가. 근데 35개에 늘어나면 30세대 이상이죠. 그때는 주택법상 4억 개 쓰면 하는 거라고. 됐고, 그리고 밑에 기억하고 니은은요, 이거야. 우리나라는 증축한다고 해서 10층짜리가 20층 되는 건 안 돼요. 몇 개 층이야? 3개 층이야. 다만 소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되는 주택의 기준 층수가 몇 층 이하라면, 그럼 몇 개 층까지밖에 안 돼요? 2개 층.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최대로 내가 증축할 수 있는 층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얘가 지금 현재 20층짜리였고요. 얘는 지금 현재 10층짜리였습니다. 둘 다 리모델링 한데, 얘는 최대 증축하면 얘 몇 층? 얘는 몇 층? 12층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읽은 거. 몇 개 층까지 증축 가능하다? 3개 층. 23층이죠. 근데 몇 층 이하면? 14층 이하면 몇 층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층 이하라 12층 됐다 그 얘기예요. 읽고 나서 이 말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계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데, 야 14층 이하짜리는 2계층까지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물어봐야지. 15층 아파트가 있고 14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둘 다 리모델링 한대. 어디 투자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죠. 얘는 18층 되는 거고 얘는 16층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팔아먹는 게 더 많잖아요. 사업비용 충당하는데 쓰면 되잖아. 내가 분담금이 더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5층 이상 된 아파트 리모델링이 돈이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지금은 시험 관련된 거니까 얘기하는데, 시험 나가면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뭘 사야 돼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등기부상 면접 보는 거 이런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우리는 숫자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시험 강의를 하러 왔기 때문에 시험 강의만 하고 갈 거야. 거기 들어봐요. 리모델링 몇 개 층? 3개 층. 머릿속에 이거 넣어놔야 돼. 몇 개 층이 최대? 근데 14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거 두 개 바꿔서 내겠죠. 그럼 결론은 그러면 3계층 외워두고 14층만 2계층 이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됐고, 근데 증축하시려면요 니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리모델링의 대상 건축물 구조도 그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당시 건축 당시에. 그래야 안전성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에 구조도라는 게 있었어야지만 됩니다 라고 됐고, 그리고 밑에 공구라고 써있죠. 거기다가 망치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망치 아니란 얘기예요. 공구가 망치, 뭐 도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구라고 그랬죠. 고개 들어보실래요? 남자친구 줄이면 뭐라고 그랬지? 그럼 공사구간을 줄이면 공구야. 공사구간 줄임말이에요.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커. 한 방에 밀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럼 나눠서 여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공사구간이죠. 1공구, 2공구, 3공구야. 그러니까 구분해서 한다 그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공사구간을 구분하겠다 해서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몇 개 이상으로 이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현관패는요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 거기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단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그래도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를 경계를 설정할 것. 그러니까 공구를 설정하려면 그래도 폭은 몇 미터 이상 갖춰야 되네. 6m 이상 갖추래요. 그리고 그 폭이 6m 이상 갖추는 그게 도로든지 또는 주차장이든지 옹벽이든지 축제든지 녹지든지 이런 걸로 구분하십시오. 이 공구별에 맞은 세대 수는 몇 세대 이상으로 합니다. 그럼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 되려면 물어봐야지. 그럼 공구 분할해서 아파트 지려면 최소 수는 얼마예요? 그죠? 600이 돼야 300이 되겠지. 590이면 공구 분할이 안 되죠. 왜? 300세대 이상 이어야 된댔으니까. 그래서 답이 600이 나오는 거야. 공구 분할할 수 있는 최대 건설 수는 그러면 600세대. 분할이 됐을 때 최소 수는 그러면 300세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 나왔었어, 시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현재 2000세대라고 할게요. 자, 20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땅 되게 크겠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들어가기 좀 그래. 그럼 이제 이걸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109, 209, 30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여기 먼저 공사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 먼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착공. 그래서 착공 신고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얘 들어간 다음에 얘 착공 신고 하겠네. 그럼 얘 들어간 다음에 얘 착공 신고 하겠죠. 그럼 얘는 이미 이제 그때쯤에 공사 끝나겠네. 그럼 전체가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얘부터 받으면 돼. 얘부터 사용검사 받고 얘 사용검사 받고 얘 사용검사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분할할 때는 폭은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은 돼야 돼? 6m. 각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이면은 분할이 가능하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공구가 뭐예요? 그러면 건설사업 예정지인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착공 신고하고 무슨 검사를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을 뭐라 한다? 공구정이에요. 그게 된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됐고 이제 참고 정리 나오는데 이제부터 참고 정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야 될 게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은 뭐 그래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안 나왔잖아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게 뭐냐면 얘네들인데 얘네들 중에 이렇게 지면은 도시형 생활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로 시작하는 거 맨 처음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것만 하고 시작할게요. 봐봐요.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됐어. 여기 세대수가 300세대예요. 300세대인데 빨리 대답 안 해? 풀어줘. 물어볼게요. 일단 저거 10층짜리거든요. 10층짜리야. 일단은 종류는 뭐예요? 아파트야. 그럼 공동택이겠네. 용도는 공동택입니다. 그럼 이제 자금에 따라 분류할 때 저거 이거 대우건설에서 진 거죠. 저 무슨 주택이야? 자금에 따라. 그러니까 얘는 민영주택인 거야. 무슨 주택이야? 민영주택. 민영주택이야? 그럼 민영주택을 분양을 하겠대요. 분양하게 되면 옛날에는 청약 뭐가 있었냐면 청약 뭐 있었지? 저축하고 청약 예금하고 청약 부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약 입주자 저축제도라고 세 개가 있었는데 요 놈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 거였거든요.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 거고 얘는 민영주택 공급받기 위한 거야. 자, 잡아요.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내가 그러면 나는 요 아파트 1300세대 분양한다 그러면 난 무슨 통장 갖고 와야 돼? 그렇죠. 예금이나 부금 갖고 왔어야 되는 거야. 네, 부금 같은 경우는 85 이하짜리인데 예금은 뭐 평수 뭐 30평, 50평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청약 저축 통장 가지고 가면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예금 부금 가지고 내가 200명이었던 거야. 그럼 100세대 미분양 됐죠? 받을 수 있다고. 몇 순위로? 3순위로. 받을 수는 있어요? 못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걸 쓸 수는 없는 거겠지. 근데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대규모 여기 LH 아파트. LH가 뭐야? 랜드 하우징, 토지주택공사가 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얘는 무슨 주택이네? 일단 LH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 지원한 거잖아요. 공공자금이잖아. 무슨 주택이네? 국민주택 등이네. 그럼 얘는 뭐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청약저축 옛날에 1순위 이자는 24개월 납부했다. 2순위는 6개월 이상이다. 나머지 아닌 사람은 3순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24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현재 여기 1000세대 분양하는데 예를 들어 3000명 왔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끝났죠. 그러면 3000대 1로 뚫고 당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청약 뭐 됐다고 그러죠? 당첨됐다고 그러잖아.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500명 왔다. 그러면 2순위에서 끌리고 500명 나머지는 3순위에서 끌어야죠. 그래도 안 왔어. 미분양된 거잖아. 미분양된 건 이제 선착순 공급하겠지. 그럼 이렇게 하던 건데 지금 현재 이거를 다 뭐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나온 게 뭐예요?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어? 주택 빨리. 주택. 어? 뭐 있어? 8글자 뭐 있어? 이제 기억이 안 나. 어떡해. 그러니까 사람 되게 없어 보이는 거야. 그 시기 뭐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잖아.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야. 저축. 아따 하나 어렵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기존에 쓰던 사람은 그대로 쓰고 지금은 가입을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는 다 받는 거예요. 더 편하지 이게. 뭐 갖고 나는 가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받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수천만 명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나온 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니까 어딜 가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이랍니다. 5천만 명 중에 1200만 명이면 5명 중에 1명은 다 저축 가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저축 가입을 안 했다. 정말 너무하신 겁니다. 나도 가입했는데. 저축 있습니다. 너 왜 가입하니? 혹시라도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두는 거야. 난 저축이가 없다. 눈 이렇게 깜빡거려봐. 그러면 5명 중에 4명인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이 가입하는 이유가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서 가입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일로 가는 거야. 은행 있던 돈 빼가지고 거기서 다 넣었는데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갖고 있으면 무슨 주택을 공급받느냐 그런 구분하는 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다만 기억하면 되고 우리는 이게 뭐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알아두면 주택법에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런 걸 따져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거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거기 참고 정리 붙어 있는 거 뒷부분 다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